저는 처음이다.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잘 모르는 신조어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걸 뽑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인싸랑 아싸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즘 그 젊은 세대층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신조어가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어린 우리 주부초다님이 네, 가장 젊은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신서유기를 제가 즐겨보는데 거기에 이제 퀴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조어 맞추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핵인싸가 나왔는데 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핵인싸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핵 인기 있는 스타? 라면서 이제 오답을 강호동인가요? 아니 안재현이요. 아. 비교적 젊은 젊은데 비교적 젊은데도 거기서 그죠 젊은 친구. 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싸는 인사이드, 아싸는 아웃사이드의 줄임말인데요. 네. 인싸는 이제 무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얘기하고 아싸는 그 반대 사람을 뜻합니다. 잘 못 어울리는. 네.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인사이더라는 말은 잘 안 썼지만 아웃사이더라는 그쵸, 말은 있었죠. 좀 많이 썼는데 그게 그러니까 줄여서 아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싸는 외톨이인가요? 외톨이의 성격이 강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라는 이미지가 사실 쟤는 아웃사이더야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좀 외톨이 같은 난 내가 친구가 이길을 없고, 가겠다. 그렇죠. 여자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애 같으면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밥 먹고 약간 외톨이 같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꼭 인싸가 되어야 할까? 아싸는 나쁜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단어가 이렇게 새롭게 생성됐다는 거는 이 문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또 네.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그 인싸와 아싸가 우리 시대 그 왕따나 은따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왕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외톨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왕따라고 하면 정말 무리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배제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왕따, 은따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은근히 따돌린다. 근데 지금 인싸와 이제 아싸 개념은, 아싸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개념은 스스로, 어찌 보면, 물론 못 어울려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왕따의 범위로 한정 짓기에는 아싸가 좀 넓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나와 놀고 싶어 하지만 내 스스로 그렇죠.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가 아싸가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눌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울리고 싶은데 못 끼는 그런 아싸가 이제 주가 되긴 하겠죠. 네.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자. 네. 근데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 인싸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싸가 되기 위한 아이템, 인싸가 되기 위한 방법을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싸가 되기 위한 아이템은 어떤 게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은 토끼 모자인데요. 아니 그게 하나 있다고 해서 인싸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갑자기 유행은 되게 토끼 모자인데 움직이는 토끼 모자예요. 귀에 있는 거 귀가 달린 길어서 거예요. 예, 움직이면 토끼 귀가 이렇게 왔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고요. 네,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핫해졌는데 이 전에는 여름에 유행했던 템이 당근템이었어요. 네. 당근 볼펜, 당근 필통, 무슨 뭐 당근 뭐 펜, 당근으로 만든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애들이 이거는 있어야지 인싸가 된다. 아니 근데 그 그래서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품절 거는 모드. 예. 뭐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네,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래서 당근템. 네, 당근템이 가장 유명했고 지금은 토끼 귀로 넘어가서 애들이 지금 거리에 많이 쓰고 다닐 거예요. 날도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귀 잡아당기면서. 뭐 연예인들도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 아, 그래도 저 오늘 출근길에 한 10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애가 그걸 쓰고 이제 주변 애들이 그걸 당기려고 하니까 이제 싫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얼리 어답터가 되어야 그런 건가요? 근데 얼리 어답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수의 사람들이 써요. 인싸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수의 걔네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금방 유행을 해서 다수가 쓰는 거죠. 유행을 따라가야 일단은 그러니까 인싸가 될 그렇죠. 수 있는. 인싸템이라는 게 보면 이제 우리도 어릴 적에 이제 얘기했던 유행템들 일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그걸 착용하거나 쓰는 애들이 좀 그 무리 사이에서도 좀 주도하는 친구들, 소위 말해 주류
예전에도 친구들이 좀 했던 것 인싸템이 같아요. 있었는데 사회적 이슈로 많이 있었던 거죠. 등골 브레이커. 롱 패딩, 패딩. 네,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 그것도 애들이 많이 좀 입고 다니고 하니까 나는 없는데 해서 계속 엄마나 저거 사줘, 저 브랜드 저거 사줘야 돼 라고 해서 애들이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아니 근데 그게 보니까 안 그래도 들어보면 우리 옆집 언니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년 전에 노스페이스 브랜드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또 뭐 디스커버리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노스페이스가 유행할 때도 보면 이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만 해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보면 어른이 봐도 되게 비싼 그 점퍼 같은 건데, 사실 당시에 보면 30만 원짜리는 쳐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사이에서는 6, 70만 원 이상이 돼야 인싸템으로 인정을 받는. 근데 그것도 너무 흔해지니까 난 이거 말고 그렇죠. 다른 걸 할 거야 해서 그래서 이제 고가의 디스커버리로 제품을. 또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뭐 또 다른 브랜드로 또 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그냥 유행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행을 같이 따라가야 인싸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싸가 되는. 뭐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게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게 다수가 가는 쪽으로 따라가야 인싸가 될 수 있는 거고, 소수가 가는 거는 그냥 아싸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다수가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 다수가 단순히 예를 들어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주류가 적고 비주류가 많다고 해서 비주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류, 소위 말해 주류가 많이 한다고 하면 그리로 가는 게 인싸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류와 비주류를 뭐 어떻게 나누는지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 없이 그냥 대세에 따르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인싸인 거잖아요. 인싸가 되는 거죠. 인싸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몇 명의 인기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제품 같은 거를 획일적으로. 네, 저 괜찮네 싶어서 그럼 나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인싸가 갖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래요? 반드시 인싸가 따라간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 소위 말해 아주 소수의 우리 얘기했던 그러니까 소위 핵인싸, 네. 핵인싸 애들이 그걸 주도한다면 그 그걸 무리에 끼면서 따라가면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인싸가 하는 되지.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한 2월 정도 되면은 실검이나 뭐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대학생 새내기인데 뭐 어떻게 해야지 인싸가 되나요? 아.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이거 코디 괜찮나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사진 같은 걸 많이 올리거든요. 계약이나 개강을 앞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 위한. 네, 그거를 우리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했는데 네. 그거를 예. 우리 핵인싸잖아요, 우리 시리님은. 일을 못할 그럼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존감이랑도 좀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남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자존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흔들리게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싸와 핵인싸를 자존감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정신과 이제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네.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정서가 우울함, 불안, 초조, 긴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분석을 해보면, 상담을 해보고 하면,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못 가고 되게 소극적이고 자신에 대한 말씀대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고.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을 이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인싸가 되기 위해서 뭐 대학교 새내기들이 옷을 어떻게 입을까 이런 거를 뭐 인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 봤을 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입은 옷 이런 게 남들이 봤을 때 보면 촌스럽지 않을까? 혹은 뭐 너무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남들이 안 입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늘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성 자체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꼭 인싸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아싸도 그리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인싸도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내가 인싸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도해야 되고. 계속 늘 어울려야 뭐가 돼. 이왕이면 핵인싸가 또 되고 싶고. 그렇죠. 뭔가 유행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외모나,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을 바꾸지 못한다면 외모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부모들은 등골이 휘고. 그렇죠. 싸워야 되고. 얼마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당당한 아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혼밥하고 혼술하고 혼영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당당한 아싸가 되기가 쉬운데 그리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쨌든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포함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속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 멋있어 보이지 않고 또 이걸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굉장히 속이 터지거든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인싸의 기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싸의 기본적인 특성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쵸. 상당히 활발하고 주도하고 얘기도 잘하고 뭐 사귀기도 잘하고 약간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기관에 갔을 때, 뭐 적응도 어린이집, 잘하고. 뭐 유치원이나 어디 갔을 때 못 어울리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 외톨이의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보면 사실 속이 답답하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그 핵 인싸인 아이랑 친구이기 때문에 인싸이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약간 그 아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싸의 성향인데, 어쩌다 보니까 핵 인싸랑 제일 친해서 인싸가 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어색하겠죠. 자기 스스로는 상당히 그 인싸 가치에 대한 아싸의 성향이니까. 네, 분명히 자기는 인싸인데 되게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고 친구들이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굉장히 그 상처도 많이 받고. 그냥 의도하지 않은 인싸니까요. 본인이 막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있으면 굉장히 잘 노는데 그 친구가 딱 없으면 이제 어딘가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가가기 힘들어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막 천불이 터져요. 이게 사실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이쁜 애들 사이에서 못생긴 여자애가 한 명 있고 그 애를 다 따돌리고 막 인정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보니 결국에는 걔는 되게 멋진 뭐 이렇게 안경을 벗고 화장을 좀 하고 변신 해가지고선 막 그 학교 최고 킹카가 막 좋아. 사실은 거의 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성향이 바뀌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아싸가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싫죠. 당연히. 싫죠. 네. 원하십니까? 글쎄요, 아싸가 되기 원하는 사람 없겠죠. 본인 스스로도 아싸가 되고 싶어 근데 하지 우리 않잖아요. 신혜님은 또 시린님은 남들이 처음이죠라고 아싸라고 얘기할 할 수 때 있어요. 나는 핵인싸야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싸 스타일이에요. 네. 신혜님은 아이가 아싸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요. 속이 타들어가고, 왜냐면 조카 같은 경우에가 애가 되게 집안에서 되게 소심을 해요. 또 다른 소심을 별명이 소심한 게 소심을 개복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냥 뻑하면 그냥 무슨 조그만 일에도 계속 울먹울먹 거리고 그래서 착해. 애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동생이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 뭐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상담을 가면은 얘는 절대 안 그렇다. 너무너무 활발하다.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잘 도와주고 한데 집에서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집안 가족들의 기에 눌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성질들이 다들 있으니까 그거에 눌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폭발하는군요. 네, 원래 성격대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데 집안만 들어오면은 내가 쭈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보면 인싸 아싸 개념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인 개인적인 것 같아요. 성향, 기본적으로 아싸의 특징이라고 하면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인싸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뛰어나고 뭐 예를 들어 대인관계도 활발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기본적으로 내향과 외향을 보면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 즉 내향적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 지금 시린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카가 소극적이고 뭐 소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가족 입장에서 너무 걱정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 가족들은 전부 다 활발하고 다른 사람도 잘 친하게 지내고 그게 맞다고 성격인데 생각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러기에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 이제 시리님 핵인싸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독특한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회 밖에 나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안에 왔을 때 보면 뭔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가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일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게 요즘에 많이 이제 믹스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개인의 성향을 좀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개인적인 매우 자기의 성향이 강한 사람과 그리고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집단적인 성향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정의를 짓고 뭐 이런 중간적인 단계가 아닌가. 예전에는 이러다 보면 가정에 그 형제 자매가 많아서 이런 사회성을 키우거나 어떤 인싸가 돼서 어울리는 이런 문화를 집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는데 네. 요즘 거의 외동이 많으니까 이제 부모들도 그 한 아이의 뭐 어떤 개성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밖에 유치원에 왔을 때도 어떤 그냥 자기 성향대로 그냥 아싸가 돼서 그냥 뭐 굳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이런 애들도 일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우리 주부초단 말씀대로 그 개성 집에서는 존중해주는데 나왔을 때 보면 여전히 사회는 되게 획일화된 사회 같아요. 그걸 원하죠. 교육 제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윤리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보면 단체 생활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존중해주는 문화는 여전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 부분의 개성, 우리 부모는 내가 최고야라고 해줬는데 나 잘해 해줘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잘났어. 난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왜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쪼그라든다고 해야 될까? 말씀대로 사회는 이렇게 변하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자식이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집에서는 존중이 되나 사회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인싸 아싸의 개념처럼 집에서는 인싸잖아요 늘. 근데 나오면 얼떨결에 아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사회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류, 소위 말하는 주류와 비주류의 개념에서 봤을 때 보면 우열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열을 나누는 것처럼 되잖아요. 주류가 맞는 거고 비주류는 이상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천재나 뭔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끈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인싸보다는 아싸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싸들이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알쓸신잡이라고 이제 보셨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유명인 거기 나오는 뭐 미술가나 예술가나 뭐 법조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명한 경우도 있긴 했죠. 근데 아주 일부고 후대에 왔을 때 지나고 났을 때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웃사이더들의 특징은 당시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특이해, 좀 이상해. 인싸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보면 좀 시대를 빨리 타고 그렇죠. 나간 너무 그러니까 천재였기 때문에 너무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갈릴레이가 특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지구는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다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역사에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나중에라도 뭐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우리 자식들이 현재잖아요. 현재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아이를 또 기관에 보내시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하세요? 저도 굉장히 이제 그게 속이 많이 터져서 아이한테 좀 여러 친구들과 다 잘 지내라고 좀 푸시를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더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여러 사람과 다 같이 편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게 쉽지 않은데 엄마는 그걸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관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친구랑만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싸랑 아싸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금요일 밤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사하면서 춤을 추는 사람 인싸고 실은 좀 밑도 끝도 없는 게 그게 어떤 뭐 연령대가 어떤 근데 우리 애기들 얘기를 애기들 약간 상황에서 아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다른 곳, 클럽 안에서 한쪽 구석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싸다. 근데 이 아싸가 나도 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서 네, 놀이터 놀다가 생각 모르는데 제가 클럽을 놀이터로 좀 정정해주세요. 너무 갑자기 어린이들을 클럽으로 보냈잖아요. 놀이터에 갔을 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랑 너랑 그네를 그치. 선점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주변에서 맞아요. 콩놀이를 하고 아니면 가장자리에는 시소를 탄다던가 하는 애들이 잘 끼지 못하고 또. 네, 나도 저거 음. 뭐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타고 싶어. 그래서 나도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고 그렇죠. 네, 계속 거기서 쳐다보면서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은. 이거 진짜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아이들이 저희는 어린이까지 놀이터만 데리고 나가진 않는데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냥 노는 애들을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선정한 애들이 있고 주변에서 약간 놀고 싶은데 표정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거를 바라보는 엄마는 야 가서 같이 놀자고 해 라고 등 그렇죠. 떠미는데 애는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쭈삣쭈삣거리면서 아 괜찮아 나 여기서 놀 거야 저의 그러고서. 모습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컸을 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 게 내 아이가 뭐 알아서 잘 어울리고 인싸가 된다면이야.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싸가 뭐 좋고 나쁨을 떠나 부모 입장에서 좀 마음이 그냥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단순하게 드는데 만일 잘 못 어울린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줘야 되냐라는 게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옆집 언니는 이제 야 껴서 놀아봐 대부분의 엄마들 이 옆집 언니가 일반적인 엄마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애는 거기서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뭐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차분차분 이 아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봐 가서 놀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너 이제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 3명이랑 한번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미션을 한번 해볼까 엄마랑? 이게 이렇게 놀이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1명, 내일은 2명,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는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가 그거를 막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하면 그거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또 해봤어요. 최근에 또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하면서 좀 또 힘들어했죠 아이가. 새로운 아이들과 적응하는 거. 그래서 네. 그 방법을 한번 해보니까 아이가 진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명 누구누구랑 먼저 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얘기를 했어. 하면서 미션 클리어하면서 딱 박수까지 맞추고 하면 이제 얘가 너무 그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엄마의 로봇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처음에 이제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마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제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옆집 언니의 아이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극소심 스타일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좀 물꼬를 터주면 어울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고 이제 예를 들어 사실 이런 성향도 안 된다. 정말 극소심.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무조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 성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창 시절에는 뭔가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배우러 학교를 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학교를 그렇죠.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성향이 이렇기도 하고 우리 핵인싸인 이제 시린님 같은 경우에도 유니크한 취미나 뭐 이런 거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만의 취향이나 취미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수랑 못 어울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취미나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한편으로. 결국 엄마가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그 엄마가 직접 엄마가 뭐 직접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뭐 아이와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니? 예를 들어보면 근데 걔는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단순하게 만약에 정말 극소수의 취향을 가진 아이가 친구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두 명 정도는 꼭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핵인싸가 된 우리 시리님이 그런 친구들 취향이 독특한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주류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닌가요? 원래 있어야 원래 있어야했다고. 예. 이게 진짜 엄마들의 고민인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한 애엄마가 있는데 애를 사회성을 키워주고 싶어서 그 남들보다 더 빨리 기관에 보냈다고 해요. 근데 보냈는데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여자인데 엄마 나 친구들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애가 누구를 때렸다, 맞았다, 이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잘 계속 못 어울리고 하는 것 같아서 일을 하다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을 했는데 네. 그때 소아정신과를 몇 번 찾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걸로는 그 애한테 이제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죠. 애가 뭐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친구들이 내가 얘기한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어떡하지? 날 계속 싫어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먼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감, 자존감은 대부분 근데 요새 부모들은 열심히 키워주죠. 너무 과해서 문제일 정도로. 근데 그게 달라요, 조금. 뭐 다 해주고 다 받아주고 장난감을 다 사주고 뭐 옷을 다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이거랑 자존감의 문제랑은 확실히 그렇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주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어떤 치장하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 인싸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봤을 때 보면 나는 유행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애야라고 보여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물론 소수의 애들 사이에서는 그럼 쟤는 빠르다 뭔가 인싸템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제 생각에는 속까지. 그죠 완벽한 주류는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스타일은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본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게 옆집 언니 얘기대로 이제 그 학창 시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부모가 당연히 케어를 해줘야겠죠. 너무 못 어울려서 학교 생활에 취미를 못 붙이고 적응을 못해서 뭐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거나 근데 뭐 사실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하더라도 검정 고칠 방법도 있긴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일을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일, 뭐 시인도 그렇고 그렇죠. 작가도 그렇고 뭐 여행가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히려 할수 혼자의 있는 생각, 사색, 어떤 그 혼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실 지금은 직업도 많고 그런 부분은 사회에서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똑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그 성향을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결국에는 부모가 아까 옆주부님 말씀대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개념은 쉽지 않고 그거는 나중에 부모가 못 만들어주면 친구를 못 맞아요.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스스로. 때는 애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릴 적부터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애들도 아직 이제 9개월이지만 9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성향이 있거든요. 좀 까불까불 거리면서 나타나는 행동들 어떤 부분에 또 소심함, 약간 겁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서서히 커나가면서도 그런 성향이 유지가 되는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건 단순히 교육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켜봐 준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지켜봐 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약간 얘 성향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내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닌가를 또 돌이켜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게 철저한 교육 그 관점에서보다는 지켜봐주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 성향 자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의 성향을 받아들이는 거는 뭐 당연히 가장 근데 이제 중요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내가 쉽지가 아니면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는 이미 그 인싸인 그 사회에서 인싸화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실 다들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고 이러면 별로 점점 인싸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딱히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이제 들었을 때는 뭐 잘 와닿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아니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인싸 마싸 예를 들어 뭐 왕따 뭐 이런 문제 있지만 대학을 가서 되게 중요하죠 그게. 대학까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뭐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 그랬던 친구들이 있고 거기서도 또 주류가 돼가지고 어울리면서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인싸라고 했던 친구들 별거 없거든요. 아싸라고 하는 친구들 의외로 막 잘 사는 친구들 많아. 그럼 아니 그리고 아싸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또 하면. 그리고 특히나 직장생 요즘에는 특히 개인의 삶이 또 중요해지고 욜로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워라밸이 또 중시가 되는 사회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인싸는 되게 피곤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맞아요. 네. 특히 남는 거 없이. 핵인싸인 우리 시리님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되게. 그리고 인싸라고 해서 뭐 딱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뭐 다 인싸인 건 아니고 그렇죠. 뭐 꼭 그렇게 노는 애들이 인싸인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또 인싸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변화하면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가끔 보면 꼭 그런 거와 연연해서 내가 꼭 인싸가 꼭 돼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되게 다행인데 대부분의 상당수의 애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가 되고 이 정도의 사회생활도 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리님은 학창시절도 이미 깨달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빠르셨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 학교 반에 아이 중에 한 명이 왕따는 아니에요. 근데 애가 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를 잘 안 해요. 네. 너무 궁금한 거죠. 저는 늘 근데 주변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본인 얘기는 아니고 본인 얘기 같아가지고. 쟤는 나는 뭐 친구들 맨날 여기 옆자리에 있는 애랑 맨날 수다 떨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막 다른 반에 놀려가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데 쟤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말 걸어주는 친구도 없고 말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말 걸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이게 대화라는 게 서로 핵인싸인 시린이 말을 걸어줬으니 이건 대화가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하면 그래 근데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군요. 네. 저는 요즘 뭐 이런 거 뭐 유행하고 뭐 어떻지 근데 않아? 학교 우리 핵인싸 시린님이 되게 벙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받아들이기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거 그런가 싶은데 최근에 그 나오는 글 중에 인터넷에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인싸가 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가 노크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노크를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들여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생활하고 뭐 이렇게 솔직하고 나는 이런 게 좋아라고 미리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거울의 법칙. 남보다 내가 웃어야지 남도 나를 보고 웃는다. 네, 그래서 남이 웃기를 기다리고 나의 호감을 갖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웃는다. 가서 얘기하고 먼저 잘 들어주고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품의 법칙. 호감을 먼저 주고 그 사람한테 뭐 필요한 거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점점 먼저 피곤해지네요. 네 번째는요? 차라리 짝의 법칙스럽네. 법칙. 네. 굳이 나랑 안 맞는데 친하려고 애쓰지 마라.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거랑 가장 신경 쓰지 마음에 말고 드는 다섯 번째. 그렇게 하고 마지막은 낭만의 법칙.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라. 상대방이 뭐 인싸건 아싸건 뭐건 간에 상대방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을 굳이 인싸나 아싸로 끌어들이니 피곤하지. 5번 제가 마음에 새겨야겠네요. 우리 핵인싸 시린님을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좀 인싸인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방법들이 저는 그냥 생활화가 돼 있었거든요. 저도요, 이게 딱히 뭐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뭔가 되게 이질적인 두 분인데 되게 서로 공감하시니까 왜냐면 그런 저는 걸로. 정말 언어가 다르니까. 극과 극통하니까. 그랬었는데, 우리 확인 못했어요. 각자 이게 인싸인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아싸로 좀 방향을 선회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남이 옛날에는 제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약간 아싸화가 되려고 했는데 이슈 파이팅이 강한 분이셨고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나 봐요. 근데 굉장히 지금은 편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그 관계가 얕고 넓었어요. 근데 이제는 깊고 이제 좀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이런 거 몰랐잖아요. 아니 왠지 이렇게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외톨이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때도 왕따 있었고 은따는 다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면 저희가 직장생활하면서 보면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관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얕고 넓은 게 마치 인싸의 아까 우리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보면 인싸가 결국 대인관계 활발하는 건데 당시에 보면 인싸의 개념이 넓은 실제로 보면 얕은 관계인 거죠. 그런 게 맞다고 하면 지금에 있어서의 인싸 아싸를 나눌 수 있는 개념은 단순히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많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한 5명의 친구를만 갖고 있어도 3명인가요? 갖고 있어도 정말 너무 잘 산 인생.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성공한 정도로 인생이다. 네.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그런 친구 한두 명도 없는 사람도 많고 네.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보면 인간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되게 속빈 감정. 그렇죠. 아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물론 이거를 아이들의 현상에서 뭐
스스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결국에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얕고 넓은 것보다는 좁거나 혹은 그러니까 넓지 않더라도 깊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근데 또 보면은 제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약간 내 사람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넓고 얕게 사람들을 많이 그렇죠. 만나게 된 덕분에 뭐 그 그런, 경험에서 이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사람을 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조금 다양한 관계를 맺고 넓게 가져가는 거를 좀 부모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독 뭐 생일잔치나 뭐 이런 거를 집에서 막 친구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네.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요즘에 또 어떤 학교별로 또 반별로 담임에 따라서 그걸 금지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약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 생기니까요. 맞아요. 결국에 보면 뭐가 더 맞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뭐 결론이라고 하면은 못하지만 인싸와 아싸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반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 인싸는 좋은 거, 예를 들어 뭐 아싸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스스로 아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싸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곤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그 속에 속해서 거기 계속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내 스스로 되게 지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거부하게 되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게 인싸 아싸 개념을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이거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부모들이 아마 그 아이들이 인싸와 아싸를 나누는 건 부모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였을 그렇죠.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분위기를 좀 조장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취향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옳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재밌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생활에서는 그걸 사람들이 유니크하다고 인정해주고 어른들은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캐릭터를 그렇게 하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이제 배척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부모는 속상하고 그런 거죠.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런 와중에 그 아이의 그 성향을 존중을 하면서 네. 뭔가 그래도 현실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친구들을 조금씩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네. 아이가 크게 이제 부침이 없이 잘 자라지 않을까. 일단 우리 옆집 언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옆집 언니가 먼저 키우고 계시니까 선두에 서가지고 일단 핵인싸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또 그래서 저는 그 참고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션 방법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놀이식으로 친구들 이러다 미션이 120명, 130명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다행히. 이게 또 잘하면서 달라지는 게 다니는 뭐 학원이나 이런 게 늘어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또 아이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너무 그러니까요. 급하게 기다릴 하지 필요가 마시고, 있네요. 네. 저는. 아이가 그만큼의 사회성이 발달될 때까지 엄마가 조금은 마음을 조급해 하지 말고 저희가 기다려주는 또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싸와 아싸가 나쁘다 좋다는 없지만 그래도 핵인싸 되는 법을 우리 핵인싸인 시리님이 앞으로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해서 그리고 뭐 아이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올리브노트 홈페이지 기사로 또 많이 올라와 홍보를 또,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참고해 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많은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를 인정해주고 아이와 함께 더 많은 대화를 나눠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시간을 것 같네요. 두어서요. 네. 오늘도 우리가 참 신조어에서 비롯해서 참 깊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올리브노트 그럼요. 기자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니 오늘 핵인싸님을 모시고 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좀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전체가